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어제요.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 대목에서 김동연 부총리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기재위 국감에서 나왔던 이야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세명대 교양학부의 이상희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제 그 심재철 의원 질의였거든요. 그래서 예산 그 비공개 정보 열람 논란이 이 국감의 주요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나오지 않았어요. 좀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달리 아주 좀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볼 수가 있겠죠. 그 조선조 순조 때 임상홍이라는 거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유명한 인삼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라는 그런 얘기했는데 역설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은커녕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는 서로 원수를 지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인가서 좀 섭섭한데 어제 그렇게 이제 악수를 하고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한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쪽의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피감기관의 대표였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다시 도드라지게 하게 되면은 향후 국정이라든가 이런데 다시 여론을 포커스 맞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참을 수밖에 없었고 또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어떤 예민한 그런 발언은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신경전은 좀 있었죠. 뭐냐 그러면 심재철 의원이 칼럼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륜과 철학이 다 무시되고 철학은 개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신경을 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도 그것이 정쟁의 공방장이 안 된 건 좀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그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모아보게 되면은 현 정부 기조와는 조금씩 다른 모양새 약간 엇박자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씩 다른 모양새인데 조금씩 다르게보다는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맷돌로 치면 어처구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김동연 부총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아주 좀 쉽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분배와 소득주도 성장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분명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분배와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적으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 이런 식으로 좀 희석돼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정책적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성과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정책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정책을 바꿉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역사성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사실상 이건 역사에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정책에 대한 전환은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을 택해야 되는데 그 소프트 랜딩의 주인공이 경제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를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적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 그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냐라고 하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기재부 국감에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았었고 당시 5월 말이었었습니다.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서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긍정적인 부분이 90%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어제 바로 국감장에서는 이 발언 긍정적인 효과 90%를 가지고 다시 김동연 부총리에게 물은 거죠. 정말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인상 속도의 문제다.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전에 이 장하성 실장이 했던 발언과는 또 약간 맥락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 언론사에 나와서 올리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려서 자기도 놀랐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상 폭이 아니라 속도로 어느 정도 이제 발언 운을 띄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내 원 보이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김동연 부총리도 이제 속도가 빨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봤을 때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아마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었단 말이죠. 네네. 거기에 반기를 든 건 아니겠습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 또 있죠. 지금 김동연 부총리한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말쯤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다. 동의하나? 참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떠보는 질문, 이런 식의 질문을 했고 여기에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표현은 달리했지만 똑같죠. 네, 똑같죠.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지난 8월 당정청 회의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지금 고용과 경제 구조 조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1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이제 정면 반박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기조가 많이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정책 전환을 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9월 4일 날에 장하성 실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철진 박사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했죠.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속도가 문제다 했는데 양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가장 재밌는 말은 그거였습니다. 혁신의 전제가 소득주도고 소득주도의 전제가 혁신이다. 그래서 어느 것 또한 양립해서 볼 수가 없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자체가 이미 정책적 전환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가 그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이미 감지가 됐었습니다. 작년 10월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실질적으로 노동주도 성장에 대한 노동 위주 정책에 대해서 좀 변화를 좀 이야기를 했죠. 변화를 약간은 공생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정책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그런 명확한 배경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답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읽히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극한 대립 상황을 가져갔습니다. 관료 쪽은 동맹파였고 소위 테크노크라트 노무현 정부의 공신들은 일종의 자주파였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정책이 굉장히 포효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김동연 부총리의 말이 틀리냐 맞느냐 이런 부분 논쟁이 있었어도 인사에 대한 부분을 경질하지 않고 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렇게 세게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책 자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하게 되는 것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정책 영속성이 답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장하성 체제와 김동연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조금씩 정책적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게 해석하면 건전한 긴장 관계라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텐션을 완전하게 주지 않고 이것이 되도록이면은 경제라든가 국민의 정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강한 강도의 충격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일종의 전략적 전술이라 봐야 되겠죠. 어제 하는 금통위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김 부총리 발언과 비슷한 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금통위전만 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2.8% 하향 조정 예상이 우세했었는데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그보다도 0.1%포인트가 낮은 2.7%로 전망이 됐단 말이죠. 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요. 상대적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나라의 국가를 평가할 때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2.7%로 올 한 해 성장률 전망을 이제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세부 섹터별로 보면 지금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거 이 IMF 1997년대 수준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지금 거의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투자를 해야 앞으로 2년 뒤, 3년 뒤, 5년 뒤 성장이 가능한데 이렇게 설부 투자를 지금 줄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의 먹거리에 좀 타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고용입니다. 뭐 계속 나오지만은 올해 뭐 고용 전망 같은 경우에 거의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니까 한국은행 스스로 올 한 해 경제 전망을 2.7%로 낮춘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의 모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금리 동결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상당히 좀 딜레마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정천식 박사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년도에 보면은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장률을 낮추는 부분은 뭐 크게 무리는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내 경제 환경입니다.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고용이 계속 내려앉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여기다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더군다나 중국과 미국의 전쟁 속에 그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받는 피해 이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었거든요. 확장 국면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점들 이런 점들이 실제로 내년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김동연 부총리 어제 한 얘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연컨대 정책적 전환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그런 의미 있는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했냐.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혁신 투자에 방점을 두겠다. 그리고 시장과 기업에 용기를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지금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잘하는 우리 김동연 부총리의 그 언어의 특성상 봤을 때 굉장히 명확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앞으로의 방점 자체가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무슨 뭐 공유의 어떤 체제로 가긴 하겠지만 혁신과 시장 경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뭐 기재위에서 국감을 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이제 김동연 부총리 상대로 여러 얘기를 했지만 가장 메인을 꼽자면 역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 날선 질문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당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방어하는 데 아주 진땀을 빼는 모습이더라고요. 경제부총리라는 입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가 잘못됐다. 완전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정부가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입장이 좀 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어제 발언들을 쭉 보면은 실질적으로 혁신과 민간 투자에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읽혀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정책이기 때문에 혁신과 같이 가야 될 그런 정책이다. 이건 앞으로 국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조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은 이제 페이드아웃을 하겠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 이런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 고용 악화, 고용 부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달 중으로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뭐 단기 일자리 창출 구상을 두고 어제도 뭐 정부 여당 야당 간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9월에 당초에는 마이너스 증가가 나올 것 같은데 4만 5천 명 증가로 나오니까 또 그 내부 섹터를 하나하나 보니까 공공 섹터에서 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감장에서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은 그 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뭐 용돈 주느냐, 왜냐하면 뭐 일자리 안정 뭐 50조 썼는데도 고용이 안 좋으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은 이제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공공 섹터에서 단기 일자리라든가 공공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은 정부의 재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하고 이게 이달에 문재인 정부만 한 게 아니라 뭐 DJ 정부의 공공근로라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명박 정부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있었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할 것도 그닥 이상할 것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왜 이제 일부 국민들도 그렇고 이 점을 지적하느냐. 실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많이 표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SOC 같은 것도 안 하면서 억지로 땅 파가지고 성장률 높이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막상 굉장히 힘든 상황에 닥치니까 이 과거에 했었던 다시 단기 공공 일자리를 하면서 이 통계 지표를 올리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마도 이런 점들이 이렇게 도마에 오른 것이 아닌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으로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당과 김 부총리의 여기에 대한 해명,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방언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일부분 표현을 보면 좀 머쓱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이게 따져보면 김동연 부총리 입장이 뭔가 새우등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 아닌가 보는데 제가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을 참 유심히 들었습니다만 말씀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도 크게 어떤 논란에 쟁점을 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경제 부진, 고용 악화 이게 이제 뼈아픈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의미 있는 기사가 생보사들의 보험 해지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미 전년도 대비 21%나 늘었더라고요. 12조 원 가까이 보험 해지를 했더라고요. 네. 이 보험 해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마지막 울타리나 다름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여기에 카드론 같은 경우 이자율이 뭐 9%에서 12% 넘어가는데 카드론 대출도 전년 대비 17%나 늘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1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을 못 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절박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울타리를 해지를 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고용 악화, 경제 부분 이 부분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을 체감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김동연 부총리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정책적 전환을 자기가 책임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책임을 어제 분명히 느끼는 그런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